자, 그럼 2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이번 수업의 주제는 10월 1일, 오늘이 세계 채식인의 날이래요. 그래서 세계 채식인의 날을 맞아서 비거니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거니즘 그리고 비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짚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비건 소비와 환경 영향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건 트렌드 읽기. 요즘에 비건이라는 게 어떤 문화로 자리 잡혀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건의 이해입니다. 여러분, 비건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채식이라는 말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채식이라는 단어는 한국어인데 채는 채소할 때 채자고 식은 음식할 때 먹다라는 의미의 식이에요. 그래서 채소나 과일 위주의 식단을 구성해서 채소나 과일 위주로 식사를 하고 고기를 안 먹는 게 채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베지테리언이야, 뭐 비건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나는 채식을 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채식이라는 단어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채식이라는 말도 어느 정도 종류가 나눠져 있는데 비건은 과일과 채소만 먹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그 비건이 되기 전 단계라고 볼 수도 있는 베지테리언, 채식을 하되 그 고기를 지향하는 어떤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 종류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종류 자체에 대해서 꼭 우리가 외우거나 알 필요는 없지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금류라고 불리는 건 닭고기를 의미해요. 그 새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새, 닭, 오리 이런 것들을 가금류라고 하고요. 일단 채식이라는 걸 하게 되면 소고기나 돼지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이런 육류를 빨간 고기들 있죠. 그런 것들을 안 먹는 게 채식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고기를 안 먹고 살 순 없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닭고기 같은 걸 섭취하거나 아니면 생선, 달걀, 유제품 이런 것들까지 다 먹지만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빨간 고기를 안 먹는 게 폴로 베지테리언이라고 하고요. 점점 더 이제 닭고기 같은 가금류를 안 먹는 페스코 베지테리언이 있고 또 생선도 먹지 않고 유제품과 달걀까지만 먹는 락토 오보 그리고 유제품을 안 먹는 오보 베지테리언 그리고 달걀을 안 먹고 그 대신 우유 유제품은 섭취하는 락토 베지테리언 그리고 꿀과 유제품도 먹지 않는 비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싫다. 채소도 식물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을 이렇게 썰어서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싫다. 그냥 진짜 온전히 우리에게 인간에게 먹을 수 있게 주어진 열매만 먹자. 이렇게 해서 열매만 먹는 그러니까 열매의 종류가 이제 과일, 견과류, 곡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열매만 먹는 프루테리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채식을 하면 채식을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채식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일상적으로 먹고 살았을 때는 여러 음식들에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데 채식을 하게 되면 한쪽의 영양소만 섭취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가 생기는데요. 그 종류가 단백질이 우선 가장 크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서 단백질을 얻기 때문에. 하지만 그 식물로도 콩이나 이런 두부 아니면 다른 것들로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이나 필수 아미노산, 오메가3, 지방산, 철분, 아연,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B12 등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영양소를 우리가 잘 채워나가면서 채식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플렉시테리언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플렉시블에서 온 단어인데 평소에는 채식을 하지만 가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먹어야 될 때 이럴 때 육식을 같이 하는 준채식주의자를 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비건을 잠깐 실천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한국에서는 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그리고 외식 문화가 발달해서 항상 가족들이랑 식사를 하러 가면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베지테리언으로 좀 이렇게 낮췄다가 지금은 플렉시테리언이 되어서 채식을 주로 하지만 가끔 고기도 먹어주는 이런 준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본 이 비건이 가장 채식 중에서도 어떤 고기나 달걀이나 유제품 이런 것들을 안 먹는 과일과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비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는 제가 설명한 모든 것들이 채식주의자에 포함되고 그 중에서도 비건은 과일과 채소만 먹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건에서 파생된 말로 비거니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일단은 비건은 동물성 음식을 피하는 거잖아요. 비건은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동물 학대나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것, 그리고 개인의 건강, 뭐 고기들이 몸에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비건을 실천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는 환경 보호의 의미로 비건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공장식 도축, 이것도 동물 학대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지구온난화, 그리고 식량 문제. 이거 동물들이 먹는 식량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아직 기아 발생이나 빈곤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것들, 이런 것도 비건이즘의 확산에 좀 더 기여한 가치들입니다. 그리고 종교도 예를 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슬람 종교인 경우에는 할랄 음식을 먹고 돼지고기를 안 먹는 이런 것도 사실 비건과 관련돼 있는 어떤 가치입니다. 그리고 비거니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동물에 대한 모든 형태의 학대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어떤 철학이에요. 삶의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거니즘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음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식, 그리고 생활 습관, 그리고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 예를 들어 화장품 등에도 동물 학대, 뭐 동물 실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장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전엔. 그래서 이런 거 안 하는 화장품을 살래요. 그리고 동물성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간 걸 사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비거니즘입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비거니즘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확산되고 있냐면 한국에 지금은 서울 학생들이에요. 서울 학생들이 이제 2024년이 되면 한 달에 한 3번, 4번 정도는 채식으로 이루어진 급식을 먹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점심을 꼭 학교에서 먹는데요. 급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급식을 먹을 때 메뉴들이 항상 정해져 있었는데 대부분은 고기 반찬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채식 선택제라는 걸 도입해서 채식 급식을 하기도 하고 가끔씩 아니면 채식 메뉴처럼 이제 뷔페 형식으로 먹을 수 있게 놔둔 다음에 이제 채식 식단을 그린바라고 해서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먹을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학생들부터 이제 우리도 이제 너무 육식을 많이 했어요. 고기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식습관이 개인에게도 건강에도 안 좋을 수 있고 그리고 기후위기 에도 환경에도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채식 급식을 조금 먹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선택할 권리를 주세요라고 해서 퍼져나가게 된 운동인데 이게 이제 채식 선택제라고 해서 제도까지도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매년 지날수록 점점 학교들을 늘려가고 있고 지금은 이제 시범 학교가 올해는 20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식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철판처럼 돼 있는 급식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국은 국물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밥, 국, 그리고 반찬들이 있는 칸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한국에서 채식 급식으로 예시가 되어져 있는 건데 보시면 시리얼과 샐러드, 그리고 과일, 그리고 빵, 잼, 그리고 발사믹 식초,
두유. 두유는 소이 밀크를 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유까지 해서 식단이 구성되어 있는 게 있고, 또 김치를 먹을 때도 사실 젓갈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젓갈 안에는 작은 생선들이 들어갈 때도 있고 새우가 들어갈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는 백김치 이런 것들을 또 제공을 하고요. 또 연두부, 두부가 또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영양소가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두부도 많이 먹고, 김, 여기서는 김이 쌓여져 있는데 seaweed라고 하는, 우리 한국에서는 김을 많이 먹어요. 해초 또는 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채 비빔밥, 샐러드 이런 걸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환경이랑 어떤 영향이 있는지 비건 소비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통계 자료가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채식을 할 경우에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은 70%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수치예요. 사실 한 사람이, 아니면 이제 소수의 사람이 비건이 되는 것보다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 그냥 하루 고기를 안 먹고 하는 게 사실 환경에 더 좋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채식이 조금 습관화되고 아니면은 가끔씩 채식을 하면서 환경에 조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천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채식을 하루만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음식들, 식재료를 한 두 가지 정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소고기예요. 우리 소고기라고 하면 보통 한국에서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외식할 때 뭔가 좀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 먹는 어떤 음식, 그리고 소고기 하면 맛있겠다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소고기로 만든 음식도 많고, 예를 들어서 한국 음식 중에 불고기, 그리고 불고기로 또 만드는 다른 음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는 한국인들이 참 좋아하는 식재료인데요. 하지만 환경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소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소를 많이 키워야 돼요. 근데 소가 먹는 식량들이 옥수수나 곡물들이 많은데, 이 양은 사실 소가 먹지 않는다면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먹고 또 남을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소를 많이 키워야 되고, 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소에게 줘야 되는 식량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어떤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이 또 있게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소가 밥을 먹고 나서 방귀를 뀌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메탄 가스가 이산화탄소의 23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훨씬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친대요. 그래서 우리는 소를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환경에 엄청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를 우리가 키우려면 또 가축 사육 공간을 위해서, 우리가 소를 키울 어떤 공간을 위해서 숲을 파괴하게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숲이 이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우리가 계속 줄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일어나는 산불보다도 가축 사육 공간을 위해서 파괴되는 숲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소고기를 아무리 좋아해도 한 번쯤 안 먹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했듯이 메탄이 이산화탄소의 23배 정도 더 심하다고 해요. 환경 지구 온난화를 이제 지구 온난화를 하는데, 그 온실가스, 우리 오존층 저번에 배웠잖아요. 오존층을 막아서 계속해서 지구가 따뜻해지는데 너무 많은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닭고기가 있는데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닭고기 소비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이제 건강을 신경 쓴다고. 근데 이제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닭 가슴살, 치킨 브레스트, 닭 가슴살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닭고기 소비량이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닭고기, 그리고 사실 우린 달걀도 굉장히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먹잖아요. 하지만 이제 여기에 숨어져 있는 환경 영양성을 한번 보면 닭은 많이 키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그마한 케이지 안에서 공장식 축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닭이 이렇게 큰데요. 왜냐하면 닭이 많이 운동을 하면 또 그 닭의 살이 질겨지고 근육이 생겨서, 그리고 살이 많이 안 찌기 때문에 통통한 닭고기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닭이 많이 못 움직이게 이렇게 하는데, 많은 닭을 한꺼번에 키우기 위해서 공장식 축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좁은 공간에서 계속 집에만 있으려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잖아요. 밖에도 나가줘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걸 못하다 보니까 닭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진대요.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지내니까 한 마리가 아프면 다른 닭들이 같이 아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의 위험성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자유롭게 풀어놓고 하면 닭들이 더 건강해지겠지만,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생제라는 걸 놓습니다. 항생제는 antibiotics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나 아니면 감기에 걸렸을 때나 먹게 되는 약 중에도 antibiotics 있죠. 항생제. 염증을 낮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항생제의 역할이 성장을 촉진하고요. 그러니까 닭이 빨리 클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닭이 많이 아플수록 항생제를 더 많이 맞게 돼요. 근데 그러면 항생제를 많이 맞게 된 닭을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도 항생제를 같이 섭취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의 건강도 안 좋아진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닭이 크는 환경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지 않는 것, 그리고 닭이 조금 더 건강한 환경에서 자란 닭을 먹을래요 라고 하는 어떤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다 비거니즘과 관련돼 있는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채식을 했을 때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을 낮춰주는데요. 그 질병의 종류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이 많이 찌는 걸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besity, 비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뇨, diabetes, 세 번째 심혈관 질환, cardiovascular disease, 그리고 네 번째 암, cancer. 이라는 이 네 가지 질병을 채식을 함으로써 낮출 수 있는 질병이라고, 대표적인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했을 때 건강한 영양소들만 잘 섭취를 균형적으로 해주게 되면 이런 좋은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을 챙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제일 재밌는 부분이에요. 비건 트렌드 읽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2021년에 조사를 해봤는데 채식주의에 대해서, 비거니즘, 베지테리아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26.8%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feeling the need for vegetarianism but can't quit meat. 이 채식주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느끼지만 아직까지 고기를 끊기가 힘들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each person should just eat what they like. 그냥 좋아하는 걸 먹어야 돼 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가 주목할 만한데요. 3, 4위 합치면 33%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채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실천을 하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1위보다 더 큰 수치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채식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기후변화에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채식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실천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국의 대표적인 채식 요리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물론 여기에 고기를 넣어서 먹기도 해요.
생선을 넣어서 먹기도 하고, 하지만 이걸 빼고도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한국에는 종교 중에서 불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제 고기를 먹는 걸 지양합니다. 지양하다는 거는 고기 먹는 것을 조금 피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안 먹으려고 하시다 보니 스님들은 절밥이라고 해서 채식 위주의 식단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절밥은 우리 가끔 어떤 식당에 가거나 아니면 한국에 왔을 때 절에 놀러 가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요. 거의 채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채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밥에서 햄, 오뎅, 어묵 이걸 빼면 채소 김밥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채소 김밥을 김밥 중에서도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소 김밥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는 코리안 팬케이크라고 불리는 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명절 음식이긴 하지만 이제 전을 먹게 되면 그 해물을 넣지 않고 어떤 오징어나 새우 이런 것들을 넣지 않고 그냥 만들게 되면 채소전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당근, 파, 부추 이런 식재료를 사용을 해서 채소전, 다른 말로는 부침개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전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빔밥에 고기를 빼면 돼요. 그러면 채식이 됩니다. 그래서 비빔밥에 고기 그리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계란도 빼서 먹으면 완전 채식 비빔밥이 되고요. 또 한국에는 쌈을 싸먹는 문화가 있잖아요. 이제 쌈을 쌀 때 이제 고기를 넣어서 쌈을 안 싸고 그냥 여러 가지 잎 채소들이 있어요. 호박잎도 우리가 조금 쪄서 이제 밥과 싸서 쌈장이랑 같이 먹기도 하고 아니면 깻잎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파리 채소들을 한국에서는 이제 밥이랑 같이 해서 쌈밥 형식으로 먹게 되는데 이런 것도 채식 요리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밥이랑 물이랑 같이 넣어서 계속 끓이게 되면 이제 스프처럼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채소를 넣고 만들게 되면 채소죽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만약에 내가 감기에 걸리거나 아프거나 할 때는 죽을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죽은 밥보다 꼭꼭 안 씹어도 그냥 물과 많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고 또 먹기에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플 때 죽을 많이 먹는데 요즘에는 아프지 않아도 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밥보다 소화가 잘 돼서 많이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인 채식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채식 유튜브 채널을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보는데, 저도 이제 채식을 실천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 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밖에서 파는 음식들은 거의 다 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샐러드를 먹는 게 아니라면 집에서 거의 만들어 먹습니다. 근데 이제 요리법을 배우려면 조금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여러분도 혹시 한국 음식 중에 채식 음식을 먹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한국 음식이 아닌 음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하면 좋은 유튜브 채널을 두 가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링크가 달려져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영상을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장품 브랜드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다 짐작하시겠지만 비건 화장품입니다. 러쉬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좀 유명해서 그리고 달바라는 브랜드는 아마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카밀이라는 브랜드는 핸드크림을 만드는 브랜드인데요. 요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러쉬라는 화장품은요. 영국 화장품이에요. 그리고 95년도에 런칭, 그래서 1995년도에 처음 팔기 시작했고 가장 유명한 게 베스밤이에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동글동글한 이런 볼들 있죠. 얘네가 뭐냐면 우리가 목욕을 할 때, 샤워를 할 때 물을 받아놓고 여기 안에다가 목욕물에다가 넣으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좋아지는
향이 나고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는 베스밤인데요. 요런 것들 그리고 비누 이런 것들이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러쉬에서는 이제 거의 모든 제품이 한 80% 이상이 비건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밀이라는 브랜드는 독일 브랜드인데요. 독일의 핸드크림 브랜드입니다. 그 중에서 한국에서는 카밀 하면은 다들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올리브영이라는 여러 화장품들을 모아놓은 어떤 숍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카밀은 항상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습력, 모이스처라이징이 되게 잘 되고 그리고 비건 브랜드인데 승무원들이 이제 비행기에서 스튜어디스 아니면 스튜어드 하는 이제 비행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비행기 안에는 쉽게 건조해진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주 바르는 핸드크림이다 해서 유명해진 브랜드인데 이 카밀은 꽤 오래된 역사를 자랑합니다. 무려 1956년부터 이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밀은 사실 한국에서 사면 되게 비싸서 이제 유럽에 여행 가시는 분들은 특히 독일 여행 가시는 분들은 많이 사오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비건 브랜드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화장품을 파는 한국 브랜드인데요. 색조 화장품 이렇게 우리가 화장을 할 게 빨갛게 이제 립을 바르거나 아니면은 눈썹을 칠하거나 하는 그런 화장품도 있고 근데 기초 화장품들 있죠. 우리가 세수하고 나서 자기 전에 바르는 피부 좋아지는 어떤 화장품들 그리고 이제 선크림 이런 것들이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한국 달바는 조금 비싸기는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도 비건 브랜드가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제가 소개해드린 달바 외에도 정말 많은 비건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한다면 나중에 조금 더 찾아볼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달바라는 한국 브랜드는 제가 여기 링크에 남겨놨는데 한국에서 유튜브로 볼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10분, 15분짜리 영상인데 내고왕이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달바에 대한 화장품 소개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에 대한 문화도 좀 알 수 있는 어떤 재밌는 예능이니까 요거는 나중에 한 번씩 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링크들은 다 이 제품들 화장품 브랜드의 링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수업을 마쳐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전 세계의 화장품 시장의 매출이 쭉쭉쭉쭉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잠깐 살짝 낮아졌죠.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서 이때는 살짝 화장품이 많이 안 팔렸다가 또 이제 올해부터는 역대급으로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예상치인데요. 앞으로 2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쭉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시장은 늘어나고 그러면서 비건 화장품에 대한 시장 예상 가치도 쭉쭉쭉쭉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타고 화장품들이 계속 많이 팔릴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비건 화장품들도 많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사실 또 비건 화장품은 몸에 안 좋은 것들 안 들어가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모두 우리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실천하는 좋은 실천 사항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들부터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를 멈추는 가장 효과적인 일상의 실천이 먹는 거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채식. 우리도 한번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저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